그러니까 두뇌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인간의 두뇌는 파충류의 두뇌, 포유류의 두뇌, 영광류의 두뇌 이렇게 세 개로 파충류의 두뇌가 가운데 있고 포유류의 뇌가 있고 영장류의 뇌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 파충류의 두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자기 이제 생존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생존하고 번식, 그 다음에 중뇌 쪽에서는 포유류의 뇌에서는 감정,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대뇌에서는 이성, 판단, 계획 뭐 이런 걸 다룬다고 이제 대충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정신적 장애에 관련돼서 주의할 점을만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파충류의 뇌지만 두뇌라는 게 연결이 예를 들어서 이 후두엽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하고 전두엽이 그 다음에 축두엽 기억을 담당하는 축두엽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로로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두뇌는 그 연결이 세로로도 되어 있어요. 수직으로도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도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뇌 형성기에 어린 시절에 또는 뱃속에서 어떤 충격을 입거나 태교가 잘못됐거나 하면은 이 안쪽에서부터 두뇌가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그 동물의 단계, 그러니까 그걸 발생 반복설이라고 하는 건데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걸 보면은 처음에는 동물처럼 생겼다가 점점 인간이 돼가는데 두뇌도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그 뭔가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또 태어나서 그 애착 형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주 양육자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다. 엄마나 아빠나 키운 사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가 관계와 감정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 수직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대뇌를 통해서 중간에 이제 이 감정 부분을 이 전두엽으로 보내주는 중간 정거장이 하나 있어요. 이 정거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건 이 파충류의 뇌하고 포유류의 뇌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중간 정거장이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하고 이성이 따로 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쨌건 정신적 장애라는 것은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게 고장난 거죠. 제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다, 진짜 장애인으로 보인다 하면은 그 사람은 대처하는 게 오히려 쉬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정상인하고 비정상인 사이에 이렇게 계란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정상인이고 여기까지는 비정상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상해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괜찮고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 어떤 때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한 정신장애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차별을 당했다거나 모멸을 당했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파충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적과 아군으로 지나치게 나누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귀족과 뭐 천민 이런 식으로 나누고자 하거나 이런 생각들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오히려 차별을 받고 열등감이 있을수록.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출세해도 자기가 돈이 많고 더 출세했으면은 더 이렇게 상류층이고 더 나은 인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렇게 노예 같은 그런 인간이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뇌의 깊은 곳에 상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 안쪽에서 그런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상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수직 고속도를 통해서 대뇌가 그 이론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 인간은 신분제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막 이론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사실 동물들까지 해서도 다 권리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인권이나 동물권이나 식물도 권리가 있어요. 식물한테도 함부로 하는 그것 자체도 약간의 정신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도시 아이들이 옥상에서 그 병아리 키우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병아리도 이렇게 걸어 다녔고 성장 과정이 있고 라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치킨을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할 때 내가 살아 있었던 것을 죽여가지고 내가 먹는구나 하는 그 전체적인 시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결핍이 사라지면은 너무 먹는 거에 집착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한 전체적인 체험이 결핍이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주 지나치게 먹는 식탐이 생기는 것도 아주 약한 정신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얼마 전에 왜 민중, 국민 대다수를 개돼지나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데 사실 먹고 살게라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먹고 살기라도 해주던가 그렇게도 못하면서 민중은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정 결핍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그 서로 동료들 간에 신뢰가 깨진다거나 했을 때는 잘 성장한 사람들도 이쪽 누군가한테 심한 배신을 당했거나 나중에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무슨 트라우마 없이 잘 성장을 했는데도 이 중뇌하고 파충류 뇌하고 포유류 뇌가 내 어떤 트라우마가 각인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대뇌가 그 트라우마와 관계돼서 자꾸 이성적인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파충류의 뇌가 더 강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힘이. 그 다음에 포유류 뇌가 그 다음 힘을 가졌고 영장류 뇌는 사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 쪽에서 제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쭉 봤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어떤 보다 더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또 차별이 줄어들고 지도계층의 그런 어떤 망언이 줄어들고 또 지도계층이 서민층, 중산층 이하를 피지계 계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사소한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 지배계층이. 그것도 정신장애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배층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을 때 누가 경고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견제할 사람이 없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배층의 그 부정부패라든가 그런 망언이 이렇게 연속되고 특권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쌓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총체적인 그 역사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일제시대, 6.25, 뭐 월남전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젊은 우리나라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나갈 그 여러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여러분들부터 청년들부터 루저 계급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더 잘났어, 그리고 너는 루저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역시 그 사람이 지배층이 됐을 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자꾸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일단은 15세가 넘었고, 지금 20세 넘었죠, 거의 다. 20세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이 사회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삶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계층을 나누고 루저 계급을 만들고 왕따를 만들고 하게 되면은 이쪽 포유류 내하고 파충류 내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포유류의 뇌하고 파충류의 뇌가 상처를 입게 되면은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왜냐면은 대뇌에서 기억 물질을 주로 만들어내는 두뇌가 이 파충류의 뇌하고 포유류의 뇌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누군가를 상처를 주잖아요. 이제 내가 등치가 더 크고 힘이 세다는 이유로, 왜 덩치 작은 애들 이렇게 한 대씩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별로 그게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다음에 그 영화 있죠, 왜? 최민식 나왔던 영화 중에 15년 동안 갇혀가지고 만두만 먹었던 영화 제목이죠. 올드보이. 그러니까 그 올드보이 보면은 그 올드보이의 이제 좀 악역으로 나오는 걔가 10대 때 상처를 입어가지고 평생의 목표가 뭐가 돼요? 복수. 그리고 복수 끝내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누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가지고 그런 복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 루저 계급과 왕따 계급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올드보이의 그 악역을 하는 주인공 같은 애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왜냐면 걔네들이 뭔가 공부를 할 때 이상하게 공부가 더 잘 되고, 고시 공부를 할 때도 고시 공부도 더 잘 되고, 왜냐면 그 상처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포유류뇌하고 파충류뇌가 기억물질을 더 잘 만들어서 현재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대뇌에 더 잘 정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장기 기억화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시코 한 대 때렸던 그 애가 고시패스를 해서 지배계층이 되면 그 10대 때 한 대 맞았던 것이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억나진 않지. 이미 잊어버렸지. 왜냐면은 내밀한 깊은 곳으로 가서 무의식이 됐기 때문에. 무의식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젊었을 때 자기가 힘이 약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고시패스하고 이제 청와대도 들어가고 뭐 이제 사무관이 됐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반작용 때문에 오히려 특권의식이 더 강하게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당했던 그 기억이 깊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각본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 계급이 있구나.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10대 때 각본이 돼버리면은 성인이 돼서도 그 각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특권층이야. 누릴 거 좀 누려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 계층에 있어서의 서로의 그 연대, 도와주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은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좀 더 그 힘든 계곡을, 그 데스밸리라고 해요. 데스밸리. 죽을 것만 같은 그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특히 여러분들은
복지 분야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동센터, 어린이집 굉장히 여러분들이 국가의 의무 때문에 이런 데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그 현장에서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누군가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아이 또는 그 성인이 아니면 그 성인의 엄마 아빠가 우리나라 전체 역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놈이 왜 저런 식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집안 대신 희생당했을 수도 있다. 우리 집안 대신. 또 대결의 문화, 적과 악을 나누는 문화, 그다음에 루저 계급을 왜 만들게 되죠? 늑대들이 왜 먼저 권력을 가진 늑대가 먼저 먹잇감을 뜯을까요? 먹잇감이 부족하니까. 내가 배를 채우기도 부족했으니까.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먹을 게 부족한 시대는 아닌데 그 반성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특권층이 되고 특권층이 되면은 먹을 걸 먼저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상처가 전체 국민한테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 대신 피해를 입어서 저런 정신적인 장애를 갖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현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군복무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최대한 한번 내가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개돼지 막말도 안 나오고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가면 그 가져간 만큼 밑에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꾸는 방법은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최대한 기회가 있을 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현재 이런 어떤 우리 국민의 전체 두뇌가 상처 입은 두뇌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5분 정도만 5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걸로 촬영을 좀 마치고요.